KFN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공적인 인터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인터뷰를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차 인터뷰, 2차 인터뷰 공이 인터뷰를 5분 정도 남겨놓고 인터뷰에게 질문할 기회를 줍니다. 이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잘 받을 수도 있고 인터뷰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좋은 질문을 해서 플러스 점수를 받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뷰어는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왜 이런 시간을 주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그 인터뷰어는 인터뷰이가 홈워크를 했는가, 즉 우리 회사에 대해서 우리 잡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는가, 공부를 하면은 질문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 인터뷰 하시는 분이 그 잡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관심이 많이 있으면은 궁금한 사항도 많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인터뷰 중간에 놓친 내용들, 또 인터뷰가 추가하고 싶은 내용, 본인의 장점이라든가 경험을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Do you have any question? 하는 질문을 Do you have any other things to add? 이렇게 이해하시고 말씀하셔도 무난하다 하는 것이 제 경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인터뷰이들이 많이 말하는 퀘스천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통 이렇게 인더스트리에 관한 것, 현재 이 인더스트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회사는 그 인더스트리 방향에 잘 맞추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포지션에 관해서 이 포지션이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포지션에서 2, 3년 정도 일한 다음에는 어떤 레벨로 가며 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 인터뷰 프로세스나 퍼스널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퍼스널한 질문은 그 인터뷰의 개인이 아니라 인터뷰어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 인터뷰어의 양력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인터뷰어의 경험이 좀 다양하다 싶으면은 그 인터뷰어에게 본인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장래가 어떻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환경에서, 즉 인터뷰어는 인터뷰이가 공부를 많이 했는지 관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간을 줬고, 또 이러이러한 퀘스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피해야 될 질문 사항들은 어떤 것인가, 즉 점수를 깎는 질문들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퀘스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나는 홈워크를 안 했다, 나는 이 직업에 대해서 특출하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점수를 많이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obvious한 question, 너무나 뻔한 question,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인터뷰 비용을 어떻게 정산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obvious한 거고, 인터뷰이나 인터뷰어의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은 플러스 점수를 받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질문들, 그래서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깊이 있는 질문, 몇 사람 모르는 질문을 만약에 했을 경우 그 인터뷰어가 그 내용을 마침 알았으면 다행인데 잘 몰라서 대답을 못 해줄 경우, 이런 경우는 질문하는 사람도 난처하고 질문을 받은 사람도 난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한국에
이나 아시아 문화권은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면은 인터뷰어가 답변을 뭘 하더라도 이 학생이 공부를 많이 했구나 하고 플러스 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일부러 하는가, 이렇게 그리고 인터뷰가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잘 편안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보통 미국에서는 질문을 위한 질문,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앞으로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 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위한 질문은 안 좋다, 뻔한 너무 속 보이는 질문이다,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영역과 관련이 없는 질문, 예를 들면은 엔지니어링 분야의 인터뷰를 하면서 마케팅이 어떻는가, 우리 회계의 실적이 어떻는가 물어본다든가, 또 IT 분야의 응시를 하면서 우리 회사의 광고 내용이 어떻는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자가 답변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우리 엔지니어링에 지원을 하면서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이 엔지니어링 쪽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점수를 깎아먹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점수를 잘 받는 질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마지막 질문 때 하는 질문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질문을 할 때 이런 것을 주의해서 하시면은 점수를 좀 더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인터뷰어가 잘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을 질문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질문을 여러 개 준비해 가셔서 또 그 인터뷰에 맞게, 인터뷰 부서에 맞게, 인터뷰어의 양력에 맞는 질문을 하셔서 인터뷰어가 신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질문을 한다면은 좀 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본인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질문을 하시면 더 좋다. 본인이 미리 공부를 하거나 전에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어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인터뷰어가 답변을 했을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생각한다 하면은 서로 즐거운 대화의 시간, 즐거운 토론의 시간이 된다면은 부드럽게 인터뷰가 흘러가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취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관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의 경력에서 항상 받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잘 하시고 취업을 하시더라도 회사 내에서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하실 때, 또 진급하실 때 항상 인터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한 번만 잘해서 입사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 경험을 남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남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본인 자신도 실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성공적인 인터뷰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우리 KAPN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거나 또는 담당 전문가에게 연결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